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4단원 글쓰기의 과정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입니다. 아, 너무 빨리 지나갔는걸?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봤다고? 그럼 한 번 더. 이번엔 오늘 학습에 중요한 단서를 추가했어. 그러니 더 집중해서 봐야 해. 자, 따라올 준비 됐지? 오늘은 4단원 첫 시간에 이어 문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왜 이 공부를 할까요? 올바른 문장으로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럼 1번 문장 성분끼리 어떻게 어울리는지 알아볼까요? 짝을 이루었을 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선으로 이어봅시다. 아래 두 가지 보기 중 위의 내용과 더 어울리는 것을 골라보세요. 내일과 어울리는 것은 친구를 만났어와 친구를 만날 거야 중에 뭘까요? 친구를 만날 거야입니다. 만났어는 내일이 아니라 지난 일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와 어울리는 것은 잔다와 주무신다 중 무엇입니까? 주무신다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른이기 때문에 잔다가 아니라 주무신다고 해야 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럼 바다가와 어울리는 것은? 보였다입니다. 보았다는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건데 바다는 눈이 없어 볼 수 없고 우리에게 보여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들 잘했어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말풍선을 한번 볼까요?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호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또는 전달하려는 뜻이 잘못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선 호응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호응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호응은 한자로는 부를 호에 응할 응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부름에 응한다는 뜻이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앞서 부르니 뒤이어 응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짝이 되는 말이 뒤따라 온다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짝인 말이 뒤따라옴. 짝인 말이 뒤따라옴. 앞에 어떤 말이 오면 짝인 말이 뒤따라옴. 이게 바로 호응입니다. 호응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니 잘 기억해두세요. 앞에 말과 짝이 되어 따라오는 말의 관계입니다. 그럼 아래 1번에 2번 문제를 봅시다.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호응 관계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어제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어제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호응 관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 관계입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따라서 이미 지나간 일은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다. 앞으로 할 일은 할 것이다로 서술어가 호응을 합니다. 가다를 예로 들면 갔다, 간다, 갈 것이다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청소를 하신다. 아버지는 나보다 어른이고 윗사람이죠. 즉,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선생님처럼 높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호응 관계는 바로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문장의 앞과 뒤의 높임 표현이 서로 호응해야 합니다. 문장의 앞에 깨나 깨서가 오면 뒤의 서술어에는 가운데에 시를 넣어 호응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하다는 높임 표현과 함께 하시다로, 오다는 높임 표현과 함께 오시다로 호응을 합니다. 다음 문장은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다입니다. 시간 또는 높임 표현처럼 눈에 확 띄게 나타내는 말은 없지만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닌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서술어가 뒤에 호응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때 주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거나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도 무언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서술어 가운데에 히 또는 미 등이 들어가 서술어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면 잡다는 잡히다로, 없다는 업히다로, 갈다는 갈리다 등으로 호응합니다. 앞에 두 호응 관계는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지만 세 번째의 경우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문장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를 잘 이해했는지 위의 문제를 보며 어떤 호응 관계인지 맞춰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호응 관계인가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은 만날 거야와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높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깨서와 어울리는 서술어는 시가 들어간 주무신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바다가 사람에게 보여진 것이므로 보였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네, 모두 열심히 잘 학습했군요. 이렇게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말을 어울리게 문장을 만들어야 자연스러우며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럼 교과서 139쪽을 펴주세요. 문장의 밑줄 그은 부분에 어떤 호응 관계가 나타났는지 그 종류를 생각하며 선으로 알맞게 이어봅시다. 왼쪽에 있는 6개의 문장이 각각 어떤 호응 관계에 해당되는지 오른쪽에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주셨다. 어떤 호응 관계일까요?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는 어떤 호응 관계일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내일과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 문제도 잘 맞춰보세요. 그럼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는 어떤 호응 관계인가요?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 깨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네,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었다는 어떤 호응 관계입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 어제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네, 잘해주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동생이 누나에게 업혔다는 어떤 호응 관계죠? 동생이 누나에게 업혀졌으니 동작을 당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맞습니다. 동작을 당하는 서술어를 잘 보았네요. 마지막 문장,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어떤 호응 관계죠? 주어인 도둑이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거니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네, 모두 막힘없이 잘 풀어주었습니다. 호응의 뜻과 호응 관계의 종류 3가지 꼭 명심하시고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헷갈리는 학생들은 말풍선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제 140쪽을 펴니다. 지금부터는 문장을 알맞게 고쳐 쓰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며 다음 문장을 살펴봅시다. 4단원 첫 시간에 배운 주어와 서술어 얘기가 계속 반복하여 나오고 있네요. 아래 말풍선도 보면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넣거나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고요.
이쯤에서 주어와 서술어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간단히 복습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인가요?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은는 이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서술어는요? 서술어는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 다 또는 요로 끝납니다. 또 다른 특징이나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주어는 문장의 앞쪽에, 서술어는 문장의 뒤쪽에 온다고 배웠습니다. 또 주어와 서술어는 올바른 문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며 얘네들이 없으면 문장이 어색하다고 배웠습니다. 네, 모두 잘 기억하고 있군요. 훌륭합니다. 그럼 다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다람쥐와 새가 지적입니다에서 주어는 어느 것일까요? 다람쥐와 새가입니다. 아까 주어는 앞쪽에 온다고 했으니 숲속에서 아닌가요? 숲속에서는 문장에서 없어도 하는 말로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럼 서술어는 무엇인가요? 지적입니다입니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3번에 1번, 이 문장에서 주어인 다람쥐와 새가를 각각 나눠 놓았습니다. 호응하는 서술어를 찾아서 적어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문장의 서술어는 딱 하나였죠? 다람쥐가 지적입니다입니다. 새가 지적입니다입니다. 근데 뭔가 어색해요. 네, 주어와 호응하지 않는 서술어가 있죠. 지적입니다는 새와 호응하는 서술어이지 다람쥐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아닙니다. 그럼 아래 3번에 2번을 봅시다.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문장을 바르게 고쳐서 써봅시다. 다람쥐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었으니 이 부분을 추가하여 적어주면 되겠죠? 그림에서 다람쥐의 모습을 보며 호응하는 서술어가 무엇일지 잘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숲속에서 다람쥐가 뛰어놀고 새가 지적입니다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에서는 지금처럼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를 넣어주거나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를 넣어 문장을 바르게 고칠 수 있답니다. 그럼 141쪽 3번에 3번,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제신된 문장들을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다 해결했나요? 그럼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나는 동생보다 키와 몸무게가 더 무겁다. 키와 몸무게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무겁다 하나인데 몸무게는 호응하지만 키는 무겁다와 호응하지 않네요. 어떻게 고쳐볼까요? 나는 동생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무겁다입니다. 네, 키는 크다 작다는 표현이 어울리니 크다라는 표현을 넣으면 되겠죠. 다음, 어젯밤에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바람은 불었다와 호응하지만 비는 불었다와 호응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로 고치면 됩니다. 네, 비는 오다 또는 내리다와 호응하죠. 잘해 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늘에 구름과 별이 반짝입니다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구름과 반짝이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별이 반짝입니다입니다. 네, 구름은 빛이 나는 상태가 아닌 떠다니는 상태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서술어를 잘 찾아주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올바른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며 잘 배웠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온라인 학습 중이므로 가족들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부침 15쪽 놀이판을 뜯고 가족들과 자리에 앉아 놀이 방법을 함께 읽어본 뒤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사위가 없을 경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동합니다. 가위로 이기면 1칸, 바위로 이기면 2칸, 보로 이기면 3칸 갑니다. 자,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를 잘 공부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인지 OX 퀴즈입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닫았다. 내일 치킨을 배달시켰다. 교장 선생님께서 점심을 드셨다. 작년까지 기안84는 박나래를 좋아할 것이다.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으로 고쳐봅니다. 누나는 김밥과 사이다를 마셨다. 삼촌은 달걀말이를 잘한다. 어제 아빠는 방구를 10번 낄 것이다.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짝인 말이 뒤따라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나의 결과는 세 개 미만은 꼭 다시 풀어본다. 그리고 다음 영상 3번 돌려본다. 짧으니 집중해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